됐어요? 네. 빨라가지고 지금 중요한 논의를 하신 것 같아. 여성의 몸의 본래성은 무엇인지를 한번 정확히 밝혀줘 보세요. 저는 여성의 본래성 자체를 임신과 출산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뭔가 좀 더 건강한 육체를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육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불임의 여성이나 폐경의 여성 혹은 어린 여성은 임신의 가능이 없고 출산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성이고 그 신체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할 존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다면 흠이 있는 사람들을 봐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 아까 말했던 그런 위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어쩌면 여성의 몸에 기생하는 태아야말로 흠이 될 수 있다고 나쁘게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여성의 몸이 거대하게 부풀러 올라오고 되게 입맛도 되게 변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상태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냐는 물음을 던지고 싶었어요. 여성의 몸의 주체는 그 개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출산을 해도 책임지지 못할 아이라면 그 아이가 생긴다면 어떤 사회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회냐에 대한 물음에 저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어요. 어떠한 기관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버린 고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좋은 편도 아니고 해가지고 어쨌든 성화후에 여러 부분이 성숙하지 못하다 해서 낙태라는 것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핵심들을 거의 다 짚어주셨습니다. 질문이나 반대 있으면 해주세요. 네, 수민 씨. 저는 사회심리학과 나수민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묻고 싶은 건 아까 이제 본래성을 건강한 여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낙태가 사실상 되게 위험한 게 많거든요. 여성 자기 자체에도. 근데 낙태를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게 건강한 여성이라고 저는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만약에 이런 본래성이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또 낙태로 인한 사회적 인식 자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건강한 여성이라 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사회적 인식도, 그러니까 이건 사회가 문제라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서도 사회적으로도 안 좋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사회적 인식. 그러니까 이게 본래성이 그거라 하셨는데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그게 그러니까 낙태로 인해서 본래성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좋습니다. 지우 씨 마이크를 드시고 좀 짧게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핵심은 그거였어요. 낙태하면 건강이 나빠지는데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낙태를 하지 말아야 되네요. 이렇게 반론하신 거고요. 건강한 몸이 본래성이라면 낙태 대신에 출산을 해야겠네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여성의 주체를 얘기했을 경우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된다. 근데 낙태를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지 않나요? 사회 활동이 더 어려워지네요. 해서 두 가지 반론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낙태를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몸이 나빠진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되게 정신적인 건강 또한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개개인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낙태를 함으로 해서 뭔가 신체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있어도 정신적으로 좀 더 괜찮은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떻게 승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출산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도 플러스 정신도 플러스라면 그런 게 낫지 않을까. 네, 교묘하게 빠져갔습니다. 건강도 경우마다 다를 것이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좀 나빠지면 어떠니? 일단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야지. 총체로 보면은 결국 개인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봤습니다.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막상막하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즐거웠네요. 네, 두 번째 분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고요. 저는 프랑스 언어문학과 박송이고요. 네, 박송희 씨. 예. 네, 저의 의견은 낙태는 필요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측면에서 낙태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낙태는 악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저희의 의견으로 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것은 일단 저희의 의견보다는 하여간에 그래서 뭐 그것을 이제 태아를 인간이냐 아니냐로 보는 것에 대한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결국 아이가 미래에 세상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달려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낙태가 만연해지게 된다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조금 더 많은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존엄성이 훼손이 된다든지 윤리에 흠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의 차원에서 볼 때는 저는 낙태는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사회에서 사회적 측면으로 봤을 때 그것을 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낙태를 했다고 처벌을 하거나 낙태를 금지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범죄로 인한 임신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많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경우만 생각을 해봐도 낙태를 금했을 경우에 낙태를 금했을 경우에 오는 파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극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악과 죄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태가 악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법적으로 금지를 하거나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아주 독특한 견해가 나왔습니다. 악이지만 죄는 아니다. 그럼 이제 악과 죄의 그 중요성이 기반이 좀 뒤집어졌습니다. 죄로 만드는 이유는 그게 악하기 때문에 죄로 만드는 건데요.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질문해 주실 분. 네, 깜짝 놀랐네요. 네, 맨 뒤에. 저희 교육학부 김날이고요. 김날이요. 네. 그 낙태를 생명에 대한 약간 살인의 측면으로 보셔서 악으로 규정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그 임신에 있어서 결국 그냥 출산이 중착으로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어쨌든 내가 생명을 낳았으니까 그게 끝이다. 근데 사실 아이를 출산을 한다는 거 아이의 생명을 그 생명의 기준으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 시스템과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 여자한테 당신이 생명을 죽여야 되지 않는다는 말로 그렇게 삶을 제한시켜버리면 저는 너무 여성에 대한 삶을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에 범죄로 인한 임신만 예를 들었었는데 사실 제가 그 옆에 그것에 대한 예도 같이 써놨었어요. 그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은 책임이 여자한테 지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여자의 그 뭐랄까 그 앞으로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되잖아요. 저도 그 경우에는 아까 이거랑 똑같이 낙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저게 여기에 제가 예만 안 담아놨을 뿐이긴 한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재미있네요. 낙태 부분, 출산 부분을 단순 탄생 문제로 보지 않아야 된다. 한 인생 전체에 대한 책임. 그러면은 자기 인생은 잘 책임지고 있나요? 이제 책임의 문제가 이제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관점은 좋습니다. 그 출산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육아라는 부분과 그리고 책임이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왔을 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왜 낳았어? 그러면 약간 비판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책임의 범위를 좀 확장함으로써 낙태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로 가보면 사회적 책임, 사회가 돈을 준다면 낙태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사회가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야. 대신 너는 낙태하지 마. 그 책임을 공유하되 어떤 신체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되는 문제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아요. 네. 여기. 네.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그것도 사람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태아가 태어나서 후에 정말 나쁜 사람이 됐어요.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낙태를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가령 히틀러가 태어났거든요. 실제로도 뭐 그랬다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원치않는 임신으로 해서 아이가 나왔고 그러면 아이가 자라면서 가정 환경에 의해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가 과연 출산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 애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물론 모두가 그렇게 믿지만 만약에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내가 저는 물론 이 상황에서는 낙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태어난 아기가 무조건적으로 범죄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환경이라던가 그런 거에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경우에 따라서 물론 그런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미리 알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발표와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오늘 발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분들의 실력이 아주 훌륭합니다. 좋은 발표였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논점도 잘 잡았고요. 우리 이제 작곡가 미연 씨의 질문은 굉장히 난해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랬을 경우 모른다는 걸 존중하게 된다면은 우리에게는 그의 생명 박탈에 관한 권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악당인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악당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물에 빠졌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건져줬어요. 근데 악당 짓을 합니다. 그러면 살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연 씨. 내가 살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또 사람을 죽여.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책임을 져야 되죠? 살려준 건 도덕적으로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놈이 악당이라는 걸 알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나에게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빠져 죽게 내버려 뒀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뭐 하지만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겠죠. 아유,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살려주고는 뒤를 따라다닌다.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죠? 그러면 공동 책임론이 되는 거네요. 출산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뭐 남자도 낳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우리가 그 아이를 책임진다. 공동 책임론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면은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의를 지지하는 쪽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낙태 문제의 정답은 없지만 오늘 핵심은 본래성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이것은 한편에서는 이제 태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던져지겠지만은 본래성 문제로 갔을 경우 우리는 여성의 낙태를 금지할 수도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논의였는데요. 나중에 한번 더 이런 기회, 숙고할 기회가 있으면은 오늘 강의 내용을 잘 들춰보시고 본래성 논의가 갖고 있는 핵심이 뭔지를 좀 이해해 보시면 이런 논의에서 여러분들이 잘 문제 핵심을 간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이렇게 강의는 끝났고 제가 한 가지 물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우리